오늘은 거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거실이 인테리어 했을 때 가장 핵심인 부분이잖아요. 그쵸. 가족들이 제일 많이 생활하시는 공간이고 손님들 오셨을 때도 제일 앉아있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거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은 거실이란 게 또 어찌 보면은 별거 없어요. 바닥, 벽, 천장, 끝. 물리적으로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고민을 같이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상담을 해보면 늘 고정적으로 오는 질문들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미리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천장부터 올공사 전체를 다 뜯어고치는 공사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100% 시스템 에어컨을 꼭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아니면 나중에 하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그런데 시스템 에어컨 할 때 이게 단내림이라고 에어컨이 천장보다 약간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왜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이 어떨 때 내려오냐면, 천장을 이제 뜯어보면 위에 스프링클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많이 하는 1, 20년 된 아파트들 경우에는 15층 기준으로 그 이상은 스프링클러가 있어요. 뜯어보면 공간 이만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쏙 들어가, 그 안쪽으로. 스프링클러가 이만큼 있는 만큼의 공간에 본체가 들어가니까 단을 내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15층 아래 속 공간을 뜯어보면 공간이 되게 없어요. 그만큼 에어컨 본체를 숨길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단을 내려야 돼요. 근데 단을 내릴 때 그냥 내리면은 안 이쁘니까 이왕 내리는 거 그 안쪽에다가 간접 조명 넣으면 이쁘거든요. 단 내림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내림, 네. 천장이 조금 낮아지는 건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으세요? 싫어할 수는 있죠. 근데 에어컨을 포기를 할 수는 또 없으니까, 그래도 막 거의 억 단위의 공사를 하는데 에어컨 그때 아니면 안 다니까 달아야 되고, 달아야 되는데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고, 고객님들이 그걸 이해는 하세요. 이해는 하는데 어떨 때 내려오고 어떨 때 안 내려오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천장에서 또 하나 얘기를 드릴 게 조명 배치, 조명 계획이거든요. 이제 올공사할 때 천장을 다 뜯고선 조명을 새로 다 설치를 하는데, 어떤 조명을 어떤 위치에 얼마만큼 배치할지를 같이 고민을 많이 해요. 일단 1차 조도는 주관적이라서 밝은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두운 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한 3인치 정도 되는 다운라이트들을 뿅뿅뿅뿅뿅 설치를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다운라이트가 너무 보편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잘 못하는 경우에는 환공포증이라고 아시나요? 봤을 때 무섭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몇 개씩 잘 모아서 적절하게 배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명도 한번 설치하면은 거의 바꾸기는 힘들어. 주방 같은 경우야 그 식탁등 펜던트를 이렇게 내려서 다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거실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결국엔 소통이에요. 조도라는 게 워낙에 주관적이다 보니까 그 주관적인 거를 맞추려면 결국에는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최소 2년에서 3, 4, 5년, 10년 쓰실 건데, 그리고 집값 뭐 좀 비싸요. 강남에 뭐 몇십억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무언가 마무리를 하려면 이런 소통이 없으면 안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마루에 대해서는 어떤 게 있어요? 결국엔 제일 많이 하는 게 마루란 말이죠. 마루 아니면은 타일 종류. 마루도 거의 뭐 대부분은 강마루. 고급진 거를 원하신다 싶으면은 원목 마루라고. 차이는 강마루는 위에가 그래서 필름 재질이냐, 실제 원목을 켜켜이 잘라서 붙인 거냐. 근데 단가 차이가 워낙에 거의 막 3배? 막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거의 대부분은 이제 강마루로 많이 하시고, 강마루 중에서도 나무의 색감, 질감을 따라한 강마루가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강마루인데 타일 같은 재질의 마루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다. 결국은 그것도 보면은 색감이에요. 재질 자체가 막 정말 독특하고 이런 걸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어떤 재질과 어떤 색감의 마루를 잘 조화롭게 배치하느냐의 차이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 거실에서 그 마루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일단은 발에 닿잖아요. 직접 닿잖아요. 그래서 그 촉감 같은 거 중요하고, 거실을 예전에 타일로 까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그렇게 까면 이뻐는 보이지만 결국에는 돌이니까 차갑단 말이에요. 그 돌이 주는 그 질감이 그렇게 사람하고 잘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취향입니다. 또 편안함도 중요하니까 마루로 많이 수렴되더라. 근데 디자인을 포기 못하니까 타일 재질 같이 보이는 마루로 최근에 많이 수렴하시더라. 그 얘기를 드리고 있네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벽면의 질감, 색감은 결국 바닥하고 같이 가는 건데, 그럼 벽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마감재는 크게 세 가지인 거죠. 도배, 필름, 도장. 한창 도장으로 마감하는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어요. 무문선, 무몰딩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렇게 하려면 도장으로 마무리하면 되게 깔끔해 보여요. 보기엔 좋아. 근데 최근에 그거 많이 안 하시는 경향이, 해보니까 처음에 보긴 이쁜데 실사용할 때 불편해요. 도장은 이렇게 쓱 뭔가 끓기거나 하면 끝이야. 고기만 이렇게 때운다고 땜빵이 잘 안 돼요. 이쁘게가 안 돼. 나중에 수정하기가 너무 힘들어. 도배는 뭐 워낙에 다 아시니까 그냥 도배죠. 종이를 붙이는 거죠.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실크 도배. 도배는 제일 저렴해요, 세 가지 중에서. 근데 저렴한 대신 결국에는 종이라는 재질 한계, 그 다음에 종이를 붙이는 사람들의 편차.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냥 컨디션에 따라서 마감 퀄리티가 정말 조금씩 달라요. 또 제일 면적도 제일 넓고, 이거를 시공하는 입장에서도 보완하고 싶고, 고객님들도 조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어서 이제 필름 재질을 많이 하거든요. 도장이나 필름을 하려면 벽체를 한번 세워야 돼요. 목공 작업을 한번 돌려야 돼. 기존의 벽을 그냥 못 써요. 어쨌든 돈과 시간이 들어가요. 그래도 마감 퀄리티가 훨씬 올라가. 그 필름이란 재질 특성상 그 두꺼운 비닐이잖아요. 실사용 면에서도 좋아요. 종이보다 튼튼한 거지, 비닐이 튼튼하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마루랑 같은 재질을 벽 위로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한 판씩 그냥 붙여버려. 탕탕탕. 바닥도 아까 그 타일 같은 질감의 마루를 썼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붙이는 거죠. 깔끔하기도 하고 기능적으로도 좋고. 일반적으로는 필름이 무한정 갈 수가 없고, 이만큼씩 그 간격을 두고선 중간에 라인이 생겨야만 하게 해요. 필름의 한 폭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도배는, 종이는 서로 이렇게 맞대면서 이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필름은 그게 안 돼서 그때마다 한 번씩 끊어줘야 돼. 그때마다 이 선이 생기는데 그걸 디자인적으로 풀어야 돼. 어떤 배치로 이렇게 다다다닥 할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1대1대1대 이렇게 가도 돼요. 다다다닥 닥 다닥 다다다닥 뭐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디자인 역량인 거죠. 네, 오늘은 거실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